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벌써 여름이죠. 너무 더우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먼저 사연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낯선 곳에 와 살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는 일이라서 그리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10개월에 어린이집을 가게 됐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가 자주 아픕니다. 엄마가 일하는 걸 아는 것처럼 열이 오르고 칭얼거리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가려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놓치지 않고 싶은데 좀 더 아이를 키웠어야 했나 약해지는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연은 10개월을 둔 딸아이를 둔 엄마의 사연을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아와 어떤 일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도 여성분들에게는 일과 육아가 평생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원장님? 그때 저도 일하는 엄마였잖아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예전에 이제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고요. 종종거리면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러 가는 그 시절에는 사실은 이제 이 아이를 맡기는 게 더 열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요. 네. 몇 년 전이죠?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32살, 작은 애가 25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분이 지금 1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잖아요. 네. 네. 저도 큰아이는 6개월, 이제 저 떼자마자 제가 일을 시작을 했고, 둘째 아이는 딱 1년을 이제 돌을 딱 이제, 돌잔치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더 많이 아이들하고 네.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특히나 이제 이쪽 분야로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네. 보면, 정말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시기에는 아이하고 호흡하면서 엄마가 가정에서 있어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좋은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 역할인데 그걸 몰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런데 사연을 보면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딱 4시간만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보통.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10개월 된 아이를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린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아이 정서 발달에 36개월 정도. 예. 그 정도는 진짜 엄마가 이제 좀 보살펴주면서 있고, 그 이후에는 네. 사회성을 좀 키워주는 게 좋다고 해서 집단 생활을 좀 하게끔 잠깐이라도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왜 36개월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네. 아이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엄마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엄마도 아이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시절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일만 하려고 그랬지? 이제 이런 후회도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너무 빨리 아이를 떼어놓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죄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아무리 당당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아이를 좀 내가 조금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허용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36개월까지는 엄마가 무조건 보면 좋다. 원장님 말씀은 네. 그거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또 사연을 보니까 아이가 좀 자주 아파서 네. 더 조금 어머니께서 죄의식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네. 그 원장님께서 그동안 상담을 쭉 해주시면서 종종 들었었지만 이게 약간 방목형이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원장님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아이를 떼어놓으신 줄도 몰랐고, 아마, 네. 이분의 사연이면 아마도 원장님께서, 좋아요. 네,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은 정말 이 아주 영아 때는 엄마에게 육아휴직을 좀 많이 줘서 아이하고 안정적으로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이제 줄 수 있도록 네. 육아 비용을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만들어 주면서 어린이집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맞아요. 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족 상담을 하는 입장이고 아동에 대한 어떤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이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커서도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기반과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는 말을 못하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모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부모님이 좀 아이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 역할이 또 중요하냐면 아빠 역할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해주고 네. 엄마를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아내를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 육아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가정에서 이 안정되게 자라는 이 아이가 나중에라도 굉장히 편안한 관계 인격 형성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자, 36개월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 네. 더불어 아빠도 많이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분이 남편을 따라 낯선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 그러니까 아이하고 하루 종일 지내는 게 굉장히 우울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동네 육아를 함께하는 그룹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눈다든지 감정을 좀 나눈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아마 많이 듣고 계시는 워킹맘 분들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 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